오늘 수치가 지난 2018년 고점 수준이어서 이게 바닥일 수도 있고, 실제로 2004년부터 통계를 봐도 1이면 거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싹싹. 안녕하세요, 사기입니다. 최근 증시의 하락이 무섭습니다. 미국이고 한국이고 할 것 없이 드라마틱하게 빠지고 있죠. 게다가 미국 기준 26일자로 FOMC 회의 내용이 공개 발표되면서 기술주를 대표하는 나스닥 지수와 암호화폐 대표 자산인 비트코인도 나란히 하락해버렸습니다. 하락장이 펼쳐지니까 더 자주 분석하고 영상을 찍게 됩니다. 제가 염가 매수자의 성격이 있기도 한데요. 잠깐 조금 개인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저한테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편이었어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솔직하고 속임이 없더라 하는 면이 있어서였어요. 또 한편으로 그런 사람들이 맞는 말도 많이 하고 뼈를 때리는 말을 듣고 반추해 보면 저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반대로 너무 띄워주고 영혼 없어 보이는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착한 척하는 느낌 나는 사람들을 저는 불편해합니다. 제가 그렇게 나이가 들진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되게 저를 오히려 끌어내린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았고, 뒤에서 딴소리하고 뒤통수 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모두가 잘 될 거라고 말하면서 증시가 불붙을 때일수록 뭔가 너무 불안하고 믿음이 안 가고 그렇거든요. 마땅히 가격을 설명할 이유가 모멘텀밖에 없다는 느낌을 받을 때 저는 사실 불편해합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사실 기업의 주인이 되는 권리를 받는 문서잖아요. 그런데 기업과 상관없이 가격만 날아간다. 뭔가 쎄하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전통적인 가치 투자 방법이 그래도 나름의 숫자로나 데이터로나 재무제표도 보고 근거가 있으니 덜 불안하다 생각하는 편입니다. 기술적인 관점, 차트를 보는 관점도 결국은 경향과 추이를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니 이것도 근거는 된다고 생각하죠. 그럼 오늘은 먼저 FOMC 회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고요. 제가 미국 주식을 좋아하지만 국내 주식도 참 좋아하는데요. 국내 증시를 중심으로 제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떻게 대응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FOMC 회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 테이퍼링을 결정했고 3월까지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을 완료하겠다는 것이고요. 다음은 가장 중요한 얘기겠죠. 금리 목표 범위를 곧 올리는 게 적절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노동시장을 해치지 않으면서 금리를 올릴 여지가 제법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했죠. 참고로 해당 FOMC 원문은 번역해서 제 블로그에 자세히 적어 놓았고요. 해당 글은 본문 링크에 남겨놓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결국 파월 의장의 이러한 발언과 FOMC 회의 내용으로 나스닥이 장중에 크게 하락했고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자산인 비트코인도 나스닥과 커플링 되며 크게 하락한 모습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마어마했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으로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고 아쉽게도 따도 가지 못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하루 만에 마이너스 3.5% 하락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3.73%나 하락했습니다. 이는 최근 고점 대비 코스피는 마이너스 21.2, 코스닥은 마이너스 20%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곡소리가 충분히 날 만한 수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수 하락이 이 정도일 때 주가 상승이 가파르던 성장주 같은 경우는 거의 반토막 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는 국내 증시, 도대체 바닥은 어디쯤일까? 다들 궁금하실 건데요. 사실 저는 예측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보고 이에 대한 대비는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악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생각해보죠. 현재 주가 지수가 대략 재작년 12월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전에 그나마 매물대가 모여있는 수준도 2300 수준인데 위쪽의 매물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어서 지지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고 이래서 바닥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2년간 데이터를 보면 그나마 2300 정도에서 버텨줄 공산이 있다고 보지만 아무래도 더 길게 보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10년치 데이터인데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1850, 2170 수준에서 박스권 장세를 보였습니다. 박스피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죠. 2017년에 박스권 돌파가 일어났고 이제 변동폭이 커지면서
박스권이 넓어진 모습이죠. 그리고 다시 2600을 새로운 저항선으로 하락세를 그리다가 코로나 이후 대규모 양적 완화에 힘입어 급 반등을 했고 작년까지 3300을 돌파하며 대략 3200 구간에서 저항을 만나고 다시 내려온 상태입니다. 오늘의 수치가 지난 2018년 고점 수준이어서 이게 바닥일 수도 있고, 최악을 가정하자면 1850, 2000 이 수준에서 바닥이 형성될 수도 있는 거죠. 조금 더 길게 데이터를 보면서 상상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대략 30년치 데이터입니다. 제가 4개의 추세선을 그어서 안쪽에 세 구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중 맨 아래 칸에서 놀던 시기가 IMF 때랑 닷컴 버블 시기인데요. 이때가 전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쪽 극단은 대략적으로 볼린저 밴드와 유사하게 그어 보았는데,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주가 지수를 표준 정규 분포로 가정했을 때 신뢰 구간 95% 구간에 들어온다는 그런 이론으로 만들어진 기술적 지표고요. 이를 통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면 1500까지 하단이 열려 있다고 할 수 있고, 이게 2020년 코로나 공포장에서 볼 수 있었던 수치죠. 하지만 이미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이 코로나장에 대한 학습 효과가 컸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일은 일어나진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첫 번째 칸에서 두 번째 칸으로 내려오는 상태인데, 제 생각에 아무리 최악이어도 두 번째 칸의 최하단부인 이 세 번째 선, 이 2000 정도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바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가장 공포스러울 때가 2000이라고 가정하면, 또 현실적으로는 2020년에 저항을 받았던 2300 정도가 바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벌써 20% 넘게 빠졌는데요. 만약에 제가 예측해본 지지선인 2300이 되면 여기서 다시 11.5%가 하락하는 거고요. 이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한 수치입니다. 만약에 이것도 깨고 2000까지 간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마이너스 13%가 하락하는 거고, 이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9.3% 하락한 수치가 됩니다. 거의 40%죠. 만약에 이런 상황을 가정하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저점에서 산다고 가정해보죠. 지금 바로 내일 당장 풀매수한다, 그리고 다시 3000이 온다, 그러면 15.4%가 오르는 겁니다. 하락폭은 큰데 더 좋은 주식을 골랐다, 그러면 더 많은 수익을 볼 수도 있겠죠. 또 2300까지 기다려본다 라고 했을 때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2600까지만 다시 돌아와도 13% 수익이 되고, 만약에 이때 사서 3000이 다시 온다, 그러면 30% 넘게 수익을 보게 됩니다. 2000이 온다고 하면 지난 박스피 고점인 2600만 도달해도 플러스 30% 수익을 볼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언제나 말씀드리듯 예측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면 대비할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적당한 수준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미 현금이 없는 분들께서는 존버가 답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팔고 더 쌀 때 사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그 타이밍을 세상 누가 맞출 수 있겠습니까? 뭐 맞출 수는 있죠, 운이 좋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진 않겠고, 다음으로 제가 그래도 국내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대표적인 투자 지표를 봤을 때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아직도 한참 저평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코스피 PBR이 주가지수 기준으로 대략 산정하면 현재가 1.04 수준으로 거의 1이거든요. 1이면 일반적으로 저평가로 볼만한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하기에 별로 부담이 없는 주가지수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2004년부터 통계를 봐도 1이면 거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코스피 PER도 한번 볼게요. 현재 12.68 수준인데요. 대략적으로 봐도 2008년, 2011년, 2018년 때와 같이 시장의 공포가 있던 시기 때나 지금보다 낮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괜찮은 시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저는 오늘도 제법 샀습니다. 많이 떨어진 성장주인데 매출과 이익은 아직 성장 추세에 있는 그런 주식들을 조금 담았고요. 또 원래 들고 있던 가치주, 배당주를 증액했습니다. 이 정도로 저는 우선 시장에 대응을 했고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바닥은 2300 정도를 예상하지만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는데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가치평가 차원에서는 국내 주식이 투자하기 부담이 없을 것 같다. 현재 코스피 시장 전체 PBR이 1 수준으로 낮고 시장 전체 PER은 13 이하 수준이라서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이는 절대 특정 종목이나 주식을 매수, 매도해라라는 어떤 권유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책임은 언제나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